장로의 손을 잡아 간신히 부축해 드릴 수가 있었다. 장로는 드미트리 쪽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더니 그 앞에 이르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알로샤는 처음엔 장로가 기운이 없어서 쓰러진 줄만 알았으나 그것이 아니었다. 무릎을 꿇고 난 장로는 드미트리의 발을 향해 공손히 절을 했다. 그것은 이마가 방바닥에 닿을 정도로 정중하고도 격식에 맞는 절이었던 것이다. 알료샤는 너무나도 놀라서 장로가 다시 몸을 일으킬 때에도 그를 부축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로의 입가에는 보일 듯 말 듯한 힘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용서하시오 여러분. 모두 이만 실례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주위의 모든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다. 드미트리는 호되게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내 발에다 절을 하다니 어찌 된 셈일까. 갑자기 그는 아 하느님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곧장 밖으로 달려나가 버렸다. 나머지 손님들도 당황한 나머지 주인에게 인사를 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드미트리의 뒤를 따라 한꺼번에 몰려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축복을 받기 위해 다시 장로에게로 다가간 사람은 2명의 수사 신부들밖에 없었다. 발에다 대고 절을 한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무슨 의미심장한 뜻이 있을 텐데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얌전해진 표도로가 다시 이야기를 꺼내볼 셈으로 불쑥 그렇게 말했으나 막상 어떤 사람을 붙들고 말을 걸 만한 용기는 생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이때 암자 울타리를 막 벗어난 참이었다. 난 정신병원이나 정신병자들에 대해서는 그만 입을 다물겠소. 하고 뮤쇼프가 발칵 화를 내며 말했다. 그 대신에 난 당신네 패들과는 상종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하시오. 표드로 바블로비치 앞으로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겠단 말이오. 그런데 아까 그 수도사가 보이지 않는군. 그러자 아까 그 수도사, 그러니까 수도 원장의 점심 초대를 전달했던 그 수도사는 일행을 기다리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들이 암자 앞 계단을 내려서자마자 그 수도사는 그때까지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곧 그들 앞에 나타났다. 수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장님께 초대에 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려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말이지요. 아울러 이 뮤쇼프를 대신하여 원장님께 대한 깊은 존경의 뜻도 전해 주십시오. 물론 본인으로서는 초대에 응하고 싶은 생각이 태산 같습니다만 하고 뮤쇼프는 참새처럼 안절부절하며 수도사에게 말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하고 표도르가 냉큼 그의 말을 가로챘다. 수사님 아시겠어요? 뮤쇼프 씨는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가기가 싫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랍니다. 나만 없다면 당장 을시구나 하고 초대에 응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뮤쇼프 씨 뭐 너무 그럴 건 없으니까 어서 가보도록 하십시오. 원장님한테 가서 실컷 얻어먹고 오시라니까요. 정말 사양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지요. 그럼 난 슬슬 집으로 가기로 할까? 나도 어서 집에 가서 무슨 요기를 좀 해야지. 아무래도 이런 데서 식사를 하는 건 나한테는 거추장스런 노릇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뮤쇼프 씨.
나는 당신의 친척이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당신을 친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소. 당신은 정말 비열한 사람이로군. 그건 당신의 약을 올려주려고 일부러 한 소리지요. 당신은 친척이라는 말에 제일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당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본댔자 당신은 분명히 내 친척인 것을 난들 어쩌겠어요. 교회의 달력을 꺼내놓고 보면 모년 모월 모일에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내 친척이 되었는지 증명해 보여드릴까? 그런데 참 얘 이봐나, 너도 남고 싶으면 남아도 좋아. 내가 나중에 마차를 보내줄 테니. 그렇지만 뮤쇼프씨,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큼은 꼭 원장님한테 가보는 게 예의가 될 겁니다. 아까 저기서 나하고 둘이 떠들어댄 것을 사과드릴 필요가 있을 테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당신이 먼저 돌아가겠다는 말은 정말이요? 설마 거짓말은 아니겠지? 뾰도르 미우쇼프씨, 내가 방금 그런 짓을 하고도 또 무슨 염치로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겠소. 사실은 너무 이야기에 열중하다 보니 그만 그런 실수가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너무 열중해서 저지른 일이니까. 게다가 너무 핀잔을 당했기 때문이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피델코의 개와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내가 바로 피델코의 개와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완전히 위축당해 아주 조그맣게 되어버렸으니까요. 내가 아까와 같은 추태를 부리고 나서 어떻게 감히 식사 초대를 받아 수도원의 음식을 축낼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그런 짓은 못하겠습니다. 자, 그럼 난 이만 실례하겠어요. 가든 말든 멋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또 속이려는 것은 아닐 테지. 뮤쇼프는 점점 멀어져 가는 어릿광대의 뒷모습을 미심쩍게 바라보면서 우두커니 걸음을 멈추었다. 표도르는 뒤를 돌아다 보고 뮤쇼프가 자기를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자 손을 입에 대고 키스를 던져 주었다. 그래, 자네도 원장한테 갈 생각인가? 하고 뮤쇼프는 무뚝뚝한 태도로 이반에게 물었다. 안 가긴 왜 안 가요? 더구나 나는 어제 원장님한테 특별히 꼭 와달라는 초대를 받았거든요. 사실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나도 할 수 없이 그 지긋지긋한 성찬에 꼭 참석해야 될 입장이지. 하고 묘쇼프는 옆에 수도사가 듣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맛이 쓰다는 듯이 투덜대며 말을 계속했다. 우선 우리가 여기 와서 난장판을 벌인 데 대해서 용서를 빌고 또 우리가 그 장본인이 아니란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장본인이 아니라는 점은 해명해 둘 필요가 있지요. 더구나 아버지는 오시지 않는다니까. 아니, 또 아버지 얘기를 꺼내나? 그 사람이 왔다가는 오찬이고 뭐고 모두 작살이 나고 말걸. 그럭저럭 그들은 앞으로 계속 걸음을 옮겼다. 수도사는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작은 숲속을 거의 빠져나왔을 때에야 그는 원장님이 벌써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이미 반 시간이나 예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을 했을 뿐이었다. 이 말에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뮤쇼프는 미워 죽겠다는 듯이 슬쩍 이반의 얼굴을 흘려보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식사를 하러 간다. 그 말이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얼굴에는 철판을 깔고 마음속엔 까라마조프식의 양심을 지녔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